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김은별입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 시장입니다. 하락했던 만큼도 아닐 뿐더러 변동성 탓에 장 내내 좀 마음을 졸이게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와 함께 시장 복귀해 보시면서 오늘도 또 다른 투자 전략 그리고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명인과 함께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관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반등은 있었는데요. 일단 한마디 알려주시죠. 예, 외국인 매수 연속성, 시장 흐름 변화 가능 이렇게 물음표로 적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수급 쪽으로 굉장히 또 전문가신데 이렇게 또 외국인의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매수 연속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시장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자리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보시면요. 딱 여기 이 지점까지 여기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딱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을 이제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850포인트가 기준 라인인데 네네. 이 850포인트 이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쵸. 8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800포인트도 살짝 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85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85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려오면 안 되는 지점들까지 양시장 모두 약간 뚫고 내려온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좀 안정적인 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한마디였던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외국인 매수도 매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의 매도입니다. 네. 어제도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죠.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그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개인들의 매도가 왜 나왔을까? 지금까지 줄곧 매수만 하고 있던 개인들이었는데 왜 개인들의 매도가 났을까? 시장이 그만큼 하락을 했고 개인들의 매도가 났다. 결국에는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네네. 또는 러스컷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가 더 심한 흐름이었고 지난주부터 해서 일부 종목별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도 보였거든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중에 투매 현상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들의 그 로스컷 물량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전일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시에 거의 그 동시효과 때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시 이후에 2시 반 이후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었거든요. 네. 장중에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선물 부분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만기, 그러니까 6월달 만기 이후에 기간별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선물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그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6월 만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쿼드러플 미칭 이전까지는 외국인들 그 포지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7월부터 해가지고 6월 말 7월 달부터 올라가면서부터 해가지고 좀 들어오네요. 외국인들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합니다. 네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수하는 이거는 이 물량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숏 포지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은 새로 구축한 포지션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새로 구축한 포지션으로 보여진다라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그 매수 포지션으로 쥐고 있는 게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네. 반등의 무게를 두고 이렇게 그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선물 쪽의 포지션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하는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사고 팔고 가장 많이 했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투톱이군요, 결국. 그렇죠. 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사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기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SK 스퀘어까지 여기까지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조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 LG 이노텍이 네. 삼성전기는 안 빠지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삼성전기는. 근데 LG 이노텍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그 저점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요렇게 지금 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위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대덕전자도 있고요, 그죠? 반도체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쪽에 매도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매도 쪽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LG전자. LG전자는 그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렇죠. 단기에 급등 났다가 단기에 급락이 나왔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고배를 하면서 마셨죠. 실패를 하면서 지금 하나오션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하락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히 지금 보시면은 뭐 보험 쪽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도 하나씩 있고. 예, 이렇게. 섹터별로 네. 하나씩 있습니다. 섹터별로 그런 하나 느낌이네요. 기아차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화장품 APR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하나 있고, 보험 있고, 뭐 그렇게 뭐 딱히 어느 섹터 쪽으로 과감하게 뭐 매도를 한다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매수 매도했을까요? 네,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에코프로 2차전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ISC, 그 HLB, ISC 반도체, 그다음에 현대무백스, ABL바이오 뭐 보시면은 뭐 2차전지 한두 개 보이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보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조금 보이고, 네네. 광통신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네. 일단 반도체 몇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부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 매도 쪽에 보면 확실하게 눈에 딱 띄죠. 매도 쪽은 반도체 쪽 거의 쪽이네요, 원이가 소부장. 그래서 심텍, 테스, 제조반도체, PSK 요 상위가 전부 다 지금 여기가 반도체예요. 네네. 그죠? 상위 전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확실하게 눈에 띄죠. 네. 그럼 왜 이들이 지금 여기 매도를 했을까? 결국에는 이들과 여기서 매도가 나온 거는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시 최근에 매매를 하는 형태를 보면은 짧게 끌어치는 그런 매매를 자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관 포지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사실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역시 그 기관 쪽 매수가 강했는데요. 기관들 매매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 그 다음에 KB금융. 여기 집중적인 거는 없어요. 보시게 네. 되면. 그죠?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금융주 여기 하나 그 매수를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보이네요. 매수하고 있고요. 네. 우리금융지주 매수하고 있고요. 이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에도 매수 매수하는 주셨죠.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매매를 안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LG전자를 기관은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는 기아를 기관은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쪽에도 지금 딱 보시면 한눈에 딱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건 약간 없어요. 섹터별 매도가 아니네요. 네, 섹터별 매도가 아니라 개별적인 매도예요. 그렇게 그만큼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가 됐고 어느 쪽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 반도체 대장들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어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강했다라면은 지금은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어느 섹터를 강하게 매도를 하거나 뭐 강하게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짧게만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들은 오늘 산 게 대부분 다 코스닥 그 반도체예요. 외국인이 기관들이. 매도했던 종목 많이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반도체에서 코스닥 쪽에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라면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매도 쪽에 보시게 되면 매도 쪽에는 보니까 바이오하고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쪽 네. 이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급을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기관이 매수하기도 하고 최근 포지셔닝을 보면 굉장히 종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섹터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개별 쪽에 좀 가깝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강세 포인트 어딜까요? 네, 반도체 장비입니다. 네, 오늘 소부장도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갔었고 못 올랐던 그리고 장비주들은 원래 또 오르면 같이 가잖아요. 투톱과 함께 좀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비주들 어디에 집중해 볼까요? 네. 장비주들 같은 경우 이제 그 IMF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한국 그 성장률이 1.9%에서 2.6%, 0.7%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일단 결국 그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성장성은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로 전망체가 상향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그다음에 AI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쵸,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집행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왜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냐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호남 지역에도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패키징을 지금 만드는데 이쪽에 만약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결국에는 각 그룹의 건설사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SK건설이라든지 이 건설사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거 말고 외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작은 회사들,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 그쵸, 이런 그쵸. 회사들이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55조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2,100조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있지만 네. 사실 이 큰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SK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그룹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 이런 건설사들은 수혜를 받고 또 호남 지역에 있으면 호남 지역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 또 경남에 있으면 경남에 있는 건설사들. 네. 지금 현재 메가 프로젝트가 구미 쪽에서는, 경상북도 구미 쪽에서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및 부품 특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이제 전력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계획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 확대되는 부분도 중장기 증설에 대한 기대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집행 시에 네. 아무래도 이제 장비주들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단으로 저희가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도 약간 궁금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좀 급등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진 종목도 그렇죠. 있고요.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주성 엔지니어링은 강한 편에 속하는데 대부분 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 빠진 것 같으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시점에서 세력들이 들어왔고 어느 시점을 봐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리했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다시 여기서 관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이탈했는데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요 라인을 두 개를 딱 라인을 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두 개를 딱 그어 보면은 지금 딱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딱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딱 지지 라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서서 여기에서만 놀면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겠죠.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럼 또 하락할 아래쪽에서 놀겠죠. 그죠? 지금 이제 주봉의 흐름을 잠시 볼게요. 주봉의 흐름을 잠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주봉이 5주선이 이탈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기준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점 나와 있어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거래량이 있죠. 네네. 여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여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세 포인트 가운데 또 한 종목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 포인트 넘어가서 중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중립 포인트는 어딜까요? 네, 금융지주에서입니다. 금융지주입니다. 네. 궁금해요.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거든요. 금융지주가. 그렇죠. 금융지주가 지난주에는 강세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강세 포인트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중립 포인트로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중립 포인트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변곡 포인트 이렇게 네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 주요 금융지주 순이익이 16조 원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4대 금융지주 회사,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이들이 올린 2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15조 5,661억 원이에요. 네네. 15조입니다. 네. 5조가 아니고 일자가 하나 빠졌네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11조 18억 전년 대비해 가지고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금융지주 회사가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시장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지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는 어떻습니까? 오, 위로 올라가고 튀고 있죠. 올라가네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반대죠. 시장이 한참 조정받을 때 얘는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추세가 있는 종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KB금융도 한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금융을 보시면요. KB금융도 똑같습니다. KB금융도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잘 버티고 올라가네요. 네. 지금 현재 대형주 중에서 말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섹터별로 친다라면요. 그냥 개별적으로 말고요. 섹터별로 친다라면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게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아, 네네. 지금 이 금융지주회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하반기로 접어들고 이제 3, 4분기 끝나고 4, 4분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가 있죠? 12월 달 그 배당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특히 이제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자사주를 자사주 소각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신한지주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그 자사주 소각이 7,500억 원 꽤 정도 되네요. 되거든요. 네. 그 작년 하반기에 6천억이었는데 올해는 7,500억. 더 늘고. 예, 예. 상반기에 7천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00억이 더 늘었어요. 그만큼 주주 가치를 재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고배당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KB금융도 마찬가지고 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냐면은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 이 고점을 돌파하면 뭐죠? 신고가입니다. 아, 네네. 신고가라면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고가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물론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강한 종목은 저기 아래까지 잘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조금 조정 줬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손에 없으면요. 지금 시장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이 붙고 탄력이 붙는다.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접근을 한다. 네. 그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물론 기술주들보다는 수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지주까지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변곡 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들이 있네요. 좀 불안한 시장 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이쪽에도 답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인의 화일로 알려주세요. 예, 코스닥 저점의 라스트 댄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그러면 이제 바닥 왔나요, 전문가님?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아, 그 예. 정도의 확신이시군요. 예, 거의 99%가 보여지고 저는 이제 옵션 만기 오늘이 옵션 만기였으니까 그쵸. 옵션 만기 전후 또는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이제 시장이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추세 회복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 회복이라는 거는 본격적인 60일선 돌파를 하기 전까지거든요. 60일선 네네. 수급선입니다. 그렇죠. 예. 60일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을 보시고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다가 물리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어차피 시장이 올라올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만 접근하시면 크게 탈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확인해서 또 내일장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